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가 투자 기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한 어떤 마인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많이 다루는 분이긴 하지만 이제 정말 최고령 부자 중에 한 분이죠. 이제 고령자 부자 원탑, 이제 세계 6위의 부자가 되신 이제 워렌 버핏 옹입니다. 이제 요 할아버지가 이제 최근에 마지막일 수도 있는 주주 서한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어떤 편지를 써가지고 매년 이제 주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 이제 다음부터는 후계자가 쓸 수도 있다.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할 수도 있어. 나 진짜 은퇴라고 얘기하시는 지금 그 단계까지 온 거예요. 뭐 영혼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라는 분이 이제 99세 나이로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본인도 이제 삶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걸 수도 있죠. 이분이 그런 걸 했어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주식이 내가 이제 살 게 별로 없는데 보유할 게 별로 없어요 하면서 애플 막 절반 이상 팔아버리고 다른 것들도 막 팔기 시작하면서 현금을 사상 최대로 확보를 하기 막 시작합니다. 시장의 반응이 되게 냉담했어요. 왜냐면 이 분이 이제 막 애플 팔고 막 하는데 이제 막 미국 주식 중에 살 게 별로 없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리고 이제 뭐 기술주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노인네 이제 감 다 잃었구만, 드디어 감 잃었구만 하면서 그 뒤에 막 상승할 때 막 기술주 막 올라갈 때 막 조롱하고 그런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반복됐었는데, 최근에 또 기술주 막 빠지고 막 흔들리고 하는 것들 보면은 역시 또 이 할아버지가 맞았구나 라는 분위기가 또 다시 한번 또 형성이 되죠. 자, 거기다가 이분이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뭐 사실상 이제 지주 회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뭐 보험사도 있고 뭐 식료품 회사부터 뭐 초콜릿 만드는 회사까지 뭐 다양한 회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주 회사의 주가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막 하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또 순이익이 또 막 개선되고, 그러니까 주가가 또 다시 또 올라가는, 한마디로 결국에 승자는 또 워렌 버핏이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분이 94세인데 사실 94세는 뭐 저도 잘 이제 감이 안 오지만 여러분들도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94세의 어떤 노인의 모습은 이제 이미 은퇴하셨고 뭐 즐겁게 사시는 것만 뭐 생각하세요. 할아버지 그냥 이제는 다 잊으시고 새끼 잘 드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뭐 하고 싶으신 거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랄까 여생을 즐긴다라는 개념일 텐데, 이분은 지금 현역으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백 장의 책을 뭐 리포트를 읽어가면서 여전히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투자를 잘하고 계속 결국에 연전연승을 하는 걸까? 이게 유명한 책이지만 돈의 심리학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왜 맨날 같은 패턴으로 반복하는가? 이 4천만 원짜리 자동차가 요즘에 좀 이제 일반적이죠. 예전에는 한 4천만 원 하면은 되게 좋은 차를 사는 개념이었는데, 요즘에는 워낙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4천만 원 정도면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한 1, 2년 돈 벌면 사는 차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한 4천만 원 안팎의 자동차를 사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4천만 원을 내고 사든지, 좀 싼 중고차를 골라가지고 사든지, 아니면은 몰래 훔치든지, 요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죠? 대부분 99%는 정가 주고 사든지, 아니면은 그거에 비슷한 어떤 중고차를 조금 싸게 사든지, 뭐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3번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그분은 이 방송을 못 보겠죠? 지금 감옥 가 계실 테니까. 근데 이렇게 99%는 1, 2번을 선택하는데도 불구하고 차 살 때랑 투자할 때는 좀 달라요. 투자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죠? 자, 엄청난 변동성을 감수하고 거기서 잃으면 잃은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벌면 버는 것도 제 복이죠. 하는 사람 1번. 저는 그 정도로 막 높은 변동성 못 버틸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낮은 수익률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2번. 그 다음에 저는요 어차피 인생 한 방이기 때문에 그냥 엄청난 위험성에 그냥 목숨 한번 걸어볼랍니다. 인생은 파도 타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3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투자할 때는 1, 2번에 99%가 할까요? 아닙니다. 생각보다 3번에 가는 사람이 많아요. 아무리 못해도 한 20, 30% 이상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3번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죠. 투자할 때는 왜 이렇게 인생을 걸고 막 목숨 걸고 막 변동성이 엄청난 거에다가 내 막 전 재산을 막 태우는 이유가 뭘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위험은 피하면서 수익은 되게 높은 투자처를 막 찾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모이다 어디에 모이는 줄 아세요? 역삼역에 모여요. 역삼역 선릉역에 모여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코인을 하나 발행할 건데요. 뭐 100만 원만 투자하셔. 그러면은 이거 30배, 50배는 금방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그런 뭐 다단계, 뭐 사기 그런 업체까지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는 그냥 1,000만 원 맡겼는데 매달 10%씩 수익을 막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너무 좋아서 대박인 줄 알고 여기다 1,000만 원, 2,000만 원, 뭐 가족들까지 다 거기 투자하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뭐 돈 날렸습니다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은 없는데 수익은 엄청나게 높은 투자처를 찾다 보면은 이게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제네시스 G80 같은 건데 무사고인데 24년식이니까 한 이제 탄지 한 1, 2년밖에 안 된 이거를 2천만 원에 살 수가 없나? 2천만 원에 파는 거 없나? 이런 것들도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중고차 같은 거 보면은 무사고인데 막 1,500만 원인데 엄청 좋은 거를 막 싸게 판다고 하면서 급급매입니다 하면은 막 또 가잖아요. 그게 있는 줄 알고 막 가면 막상 갔더니 뭐 문신한 뭐 약간 양아치 조폭같이 생긴 중고차 딜러들이 뭐 다른 거 팔고 막 이런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싸고 절대 리스크도 없는데 엄청난 투자처가 있을 일은 별로 없겠죠. 이 투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사고 나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 팔고 나서 상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놀이동산에서 놀기 위한 입장료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게 어찌 보면 이게 주식 격언이고 투자의 격언인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사고 나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팔고 나서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못 견디는 사람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이거는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다. 입장료를 내야지만 놀이동산 가서 놀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하지만 투자는 절대 잃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잃을 거라면 저는 안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마치 이거 같죠? 자동차를 훔치면 공짜인데 뭐하러 돈 주고 사냐 라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자동차를 훔치면 공짜인 건 맞죠? 다만 이게 오래 못 갈 뿐이죠.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죗값을 치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투자 쪽으로 오면은 절대 가격이 안 떨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점 맞추기를 하는 거야. 지금이 저점인가요? 지금 사면 되나요? 한 달 기다려 볼까요? 2달 기다려 볼까요? 지금 분위기가 딱 1년 전세 살고 그 다음에 사면 저점일 것 같은데 그때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죠. 절대 잃을 것 같지 않은 곳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게 마음이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 그때 내가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 이거는 절대 망하지 않아 라고 다들 얘기를 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20명 중에 17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건 망하지 않아. 그러면 그래? 그럼 나도 해야 되겠다. 라고 그제서야 마음이 움직인단 말이죠. 뭐 미국 주식, 뭐 나스닥은 신이야 이런 얘기 많았고 뭐 코인은 신이야 이런 얘기도 많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서울 아파트 불패 뭐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장기 투자하면 절대적으로 승리한다 이런 얘기들도 많고 근데 이 변동성이 큰 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뭐 이런 것들에 장기 투자하면은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것도 맞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우량주 우량 코인 이런 거에만 하면은 맞는데 장기 투자가 또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 170년간 미국의 생활 수준이 20배 발전할 동안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책에 나오는 건데 9번의 큰 전쟁에서 1,300만 명이 죽었대요. 만들어진 기업의 99.9%가 문을 닫았고 미국 대통령이 4명이 암살됐고 단일 연도에 67만 5천 명의 미국인이 독감으로 죽었고 400명 이상 미국인이 사망한 자연재해가 3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일들이 많았겠죠.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한 적이 최소 102번 있었고 33번의 경기 침체 동안 48년간의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기도 했었는데 맞춘 사람은 거의 없다. 한마디로 이 시장이 요동을 치는데 그거를 다 견디면서 이 주식시장에서 버티기만 하면 당연히 성공을 하는 거죠. 최근에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S&P를 10년을 끊어가지고 보면은 너무 좋기 때문에 항상 승리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서 2034년까지 존버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이 도는데 하면 좋죠. 하면. 근데 할 수 없는 그런 변동성이 많았단 말이야. 못 버티는 변동성도 많았다는 거죠. 자, 물리면 버티면 돼요. 결국에 올라가거든요. 이런 얘기가 비트코인에서 제일 많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이라는 게 1년 전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이랬는데 지금 뭐 빠져서 1억 2, 3천입니다. 빠져가지고 1억 3천이죠. 그러니까 단순 계산하면은 2천만 원에서 1억 3천까지 뭐 6배가 오른 거예요. 빠져도 6배. 그러면 그걸 버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안 가져본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그 기간을 가지고 버텼던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아주 죽을 맛이었겠죠. 그 안에서도 몇 번의 수십 %의 폭락과 수십 %의 급등을 계속 견뎌가면서 버티는 게 가능하냐. 어떤 사람들은 지난 반감기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4년간 얼마나 많은 그 심적 갈등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뭐 한 1년 반 전에 뭐 둔촌주공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정말 많았을 때 그때 한 14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24억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으면 10억 벌었네?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쉬운 얘기죠. 그때 못 사요. 그때 못 사죠. 여러분들도 다, 저도 다 그 시절을 살았지만 그때 어떻게 삽니까? 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버티면 되는 건데 라는 거는 어려운 얘기고 그 말은 앞으로도 10년을 버틸 수 있다, 4년 버틸 수 있다? 이거는 해봐야 하는 겁니다. 자, 요즘 부동산 누가 사냐? 이런 얘기들 많았어요. 왜냐하면 금융자산이 상승할 때는 사실 부동산이 의미가 없거든요. 아니, 금융자산이 사실 부동산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좋은 저는 투자처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뭐 세금도 훨씬 덜하죠. 규제 같은 것도 훨씬 덜하고 막 사람 상대 같은 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부동산은 막 가야 되고 뭐 서류도 떼야 되고 어떨 때는 소송도 해야 되고 막 되게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자산이 상승할 때는 당연히 상승률도 높고 부동산 대비 나쁠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자산 상승할 때는 부동산이 나빠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기 보유, 장기 투자 어떤 뭐 빠졌을 때 버티고 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면은 부동산도 나쁜 투자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과열될 때는 막 금융자산으로 막 사람들이 막 갑니다. 저게 막 끝도 없이 갈 것 같거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아, 역시 부동산인가 하면서 또 부동산을 또 왔다가 부동산이 또 막 이렇게 올라가면은 끝도 없이 갈 것 같아서 또 여기로 왔다가 역시 금융자산이었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거죠. 이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 주주서한을 보낼 때 나는 이윤을 더 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더라도 밤잠을 설치는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도 옛날에 레버리지 엄청 쓰고 뭐 지금도 많이 쓰지만 대출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는 게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대출을 내 명의로 받아서 내가 매달 이자를 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다 보면은 옛날에 뭐 회사 다니면서 정말 막 대출 엄청 쓰고 이럴 때는 내 연봉 대비 너무 많은 돈을 막 빌리고 하다 보니까 밤에 막 깨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끌고 가지 못하는 거라면 그거는 내 것이 아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딱 이 전략만 쓰는 거잖아요. 조금 덜 벌더라도 확실할 때 들어가가지고 조금 먼저 나온다. 이거를 계속 반복하신 겁니다. 80년째 반복한 거죠. 이분이 11살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이미 80년 넘게 수익을 냈던 이유는 확실할 때 들어가가지고 조금 남들보다 먼저 나온다. 이런 마인드로 항상 접근하다 보니까 결국에 세계 최고령 부자 할아버지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2022년에 금리가 진짜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40년 만에 온 금리 급등 수준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웬만해서는 겪어보지 못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을 이번에 겪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많은 분들한테 깨달음이 왔어요. 뭐냐면 특히 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금을 어느 정도 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들 알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막 빠지고 막 시장이 막 폭락하고 막 그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그 너무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데 나도 물려서 살 돈이 없는 이 경험 많이 해보셨죠? 아마 이게 지금도 똑같이 반복될 겁니다. 오늘 코인 폭락했어? 야, 지금 사야 되는데 나도 물렸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더 벌려고 올인했다가 빠지면서 같이 물리는 거를 우리는 계속 반복합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일부는 좀 뚝 떼서 현금으로 들고 있어서 좀 덜 벌더라도 확 빠져서 가격이 좋을 때 그때 투자하고 반대로 오른 게 있으면 그걸 또 팔아서 다시 현금을 확보하는 이런 좀 순환 사이클을 만들어 놓는 게 투자에는 좋긴 하죠. 그래야 저점도 잡고 안전 마진도 먹는 거니까. 모든 시장에서 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거죠. 지금 판이 돈 벌 확률과 잃을 확률 중에 뭐가 더 큰가를
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범위가 얼마일까? 근데 만약에 지금 들어가면 잃을 수 있는 범위는 얼마지? 잠깐만, 그럼 지금 내가 굳이 이 자산에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 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더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면 얼마나 더 버는 거지? 벌어봐야? 잃으면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우리도 좀 약간 워렌 버핏과 비슷한 방법을 따라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최근에 수백조의 현금을 지금 쟁여두고 계시면서 저는 뭐 일본 상사 주식 조금 사고요. 뭐 미국의 뭐 철도 조금 사고 이러려고 하는데 쉽진 않네요.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투자의 귀재인데 투자의 귀재고 뭐 기술주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안 하는 이유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고평가된 거를 좀 극도로 피하려는 성향. 그게 길게 보면 성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이걸 부동산으로 얘기해보면 참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서울 집값 쏠림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 2022년, 23년에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 20에서 25%, 거의 30% 가까이 빠졌었는데 순식간에 회복이 됐고요. 그리고 회복된 걸 넘어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지금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는 게 계속 올라가는 거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 거예요. 특히 최근에 막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려가지고 순식간에 3, 4억 올라버리니까 야, 이거 지금 따라 사야 된다.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단 말이죠. 근데 뭐 저도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저도 부동산에서 지금 경험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투자자의 마인드로만 보면요. 사실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거를 사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내가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라는 것도 꼭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내가 잃게 되면 얼마를 잃게 되는 거지도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전고점 뚫은 1등을 사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 옆에 있는 2, 3등을 사는 게 좋을까? 여러분들은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2, 3등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1등 사러 가실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말을 타고 싶거든. 치고 나가는 신축 대단지 그리고 옆에 횡보하는 구축 대단지가 있다면 2번을 사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금은 좀 대세가 신축 아닌가? 더 가지 않을까? 벌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아마 신축 대단지를 볼 겁니다. 제가 말하는 2, 3등은 뭐 구축 대단지 정도를 말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럼 빌라 사요? 뭐 지식산업센터 사요? 뭐 이런단 말이죠. 2, 3등이 아니라 9등, 10등을 보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또 너무 멀리 가시는 거예요. 이 워렌 버핏 투자를 뭐 굳이 단순화한다면 뭐 다른 것도 정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겠죠. 세금을 최대한 피해가지고 최대한 무이자로 남의 돈을 많이 빌립니다. 그래서 이분은 보험사를 사요.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수많은 수십 년간 묶이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죠. 유지비가 높은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높은 돈을 빌려가지고는 아주 길게 장기간 레버리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걸 이용해서 무이자로 남의 돈을 가지고 돈을 불리는 전략을 씁니다. 그리고 확실할 때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남들 다 망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들어가는 스타일이고 남들이 막 가자 할 때는 나오시는 스타일이에요. 항상 이게 막 올라갈 때는 야, 저 할아버지 왜 이렇게 먼저 나가냐 감 떨어졌네 했는데 또 얼마 있으면 또 확 꼬꾸라져. 그러면 남들이 막 죽어갈 때 그때도 가만히 있다가 피바다가 되면 그때 들어가시는 스타일이죠. 그때 들어가서 아주 악독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후려쳐가지고 싸게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거를 수십 년간 반복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6위의 부자가 된 거겠죠. 자, 중요한 건 사실 자기의 원칙이 있다는 건데 이분은 이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다 각자 자기만의 원칙이 있겠죠.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원칙대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남을 따라다니고 있는 건지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저는 요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제가 몇 번 강조했지만 이런 거예요. 현금 확보가 좀 중요하구나. 그래서 현금성 자산을 제가 그래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완전 그냥 올인, 부동산 올인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현금 확보를 좀 하고 있으면서 뭔가 막 폭락하는 데 있잖아요. 막 대중이 막 공포에 빠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유의 깊게 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관련돼서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또 물어도 보고 하면서 이거를 조금 투자하면 어떨까? 공포에 빠진 곳에 들어가야지 잃어도 적게 잃더라고요. 못 벌더라도. 그런 곳을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는 딱 들어간 순간 이제 감정이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떻게든 감정을 컨트롤 해가지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기계적으로 내가 생각한 계획대로 뭔가를 하고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죠. 어렵고 저도 하면서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게 길게 봤을 땐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잃으면 얼마나 잃을 것이고 벌면 얼마나 벌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남들이 도망칠 때 들어가는 게 맞고 남들이 막 환호성을 지를 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인간이고 항상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게 극복이 된 분이니까 워렌 버핏이처럼 부자가 됐기도 했겠죠. 투자가 절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같이 조금이라도 따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